네, 그럼 지금부터 액션 드라마 화바의 기자 간담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과 배우분들 입장 부탁드립니다. 네, 이혜영 배우님부터 기자이시고요. 안쪽 끝자리부터 감사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안쪽 끝자리부터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영화 화가가 기자님들께 첫 선을 보였는데요. 네, 소감과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현 배우님부터 소감과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어떻게 영화 재밌게 보셨어요? 네. 오늘은 어쩐지 그 베를린에서 돌아올 때 그 기세등등하고 온데간데 없고 굉장히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랬어요. 어쨌든 혼신의 힘을 다해서 했으니까 뭐 할 얘기 없습니다. 즐겁게 봐주셨다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김성철입니다. 되게 긴장되는 날이었었고, 그리고 또 기자분들께 처음으로 선보이는 시간을 가져서 아침부터 마음이 안 좋았는데, 안 좋았다는 게 아니라 긴장이 많이 됐었는데 끝나니까 다행이네요. 아무튼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게 잘 남겨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 선생님 역할을 맡은 연준입니다. 오늘 저도 언론사를 통해서 처음으로 영화를 관람했는데요. 처음에 준비하려고 했던 그 마음 그대로 그런 마음가짐으로 잘 담겨 있는 것 같아서 너무 뜻깊게 봤습니다. 오늘 이렇게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시아입니다. 저도 오랜만에 이렇게 영화를 인사드리게 돼서 너무 기쁘고 이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다고 생각 들고요.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화가 연출한 이재동이고요. 오늘 처음으로 한국 관객들과 이렇게 만나는데요. 이 시간을 위해서 참 긴 시간 우리가 열심히 달려왔구나 그런 많은 생각들이 스치는 시간인데요. 재밌는 시간 연길 바라고 또 얘기 잘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배우님 입장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제부터 기자님들 질문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께서는 이 영화를 처음에 왜 기획하셨고 어떤 말씀을 하시고자 하셨는지 좀 궁금하고요. 이 김성철 배우님이랑 이혜영 배우님은 나중에 이제 둘이 붙는 장면이 너무 다이나믹하고 역동적인데요. 그 촬영할 때 좀 기억에 남은 일 있다면 좀 말씀 부탁드리고, 신시아 배우님이랑 연우신 배우님은 처음 오셨다고 하셨으니까 오늘 본 소감이 좀 어떤지 그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60대 여성 힐러가 등장하는 액션 노화물이라고 처음 생각했을 때 그냥 이거는 만들어질 수가 없구나, 불가능하구나, 여러 가지로 모두가 만려할 것 같은 그런 프로젝트라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그거를 생각하는 순간 굉장한 오기가 생겼었어요. 왜 나는 주춤하고 또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불가능하다고 여길까? 무엇에 우리는 주눅 들어있고 왜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본 적이 없었던가? 이런 질문들을 계속 하면서 장르적 표현감과 또 그 드라마가 같이 얽혀있는 독특한 영화로 만들어볼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고, 이야기로는 복수와 화해 이런 큰 외피가 있기도 하지만 상실을 많이 하고 살아가는 우리 보통 사람들이 상실을 딛고도 살아가야 될 이유, 그리고
또 나이가 들었어도 자신의 쓸모와 가치를 계속 찾아나가는 그 성장하고 또 저를 회복하고 살아가는 삶의 의지를 담아낼 수 있겠구나. 이 주제가 보는 이들에게 잘 이렇게 남을 수 있다면 이 영화는 성공할 수 있겠구나. 이런 마음으로 기획을 시도했던 것 같아요. 네, 다음은 이혜영 김성자 배우님께서 보내주셨던 마지막 해피랜드의 저희 선장님. 아마도 저도 시나리오를 처음 봤을 때부터 이 마지막 조각과 투의 전투까지의 빌드업이 정말 중요하고 마지막 결말로 갔을 때 이 에너지가 응축돼서 터져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저희가 촬영할 때 거기 로케이션에서 선생님은 먼저 가 계셨고 전투가 끝난 후에 저를 이제 만났을 때부터도 거의 일주일 정도 촬영을 했었는데 아마도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 계속 찍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아무래도 선생님하고 저랑 둘이 보는 액션은 그때가 처음이었기 때문에 선생님하고 저랑 맞추는 합들도 너무 중요했었고 영화 안에서는 다 보여지진 않았지만 저런 액션 말고도 더 많은 액션들을 디자인했었고 그렇게 더 찍었었어요. 그래서 근데 그것들 중에 좋은 것들을 감독님께서 선택을 해주셔서 더 다이나믹하게 나왔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어떻게 막상 액션을 시작하려고 하니까 부상을 많이 입어봤고요. 성철 씨가 좀 고생을 많이 했죠. 왜냐하면 연습할 때는 스턴트하고 연습을 하니까 과감하고 대담하고 자기가 펼치고 싶은 걸 마음껏 했지만 막상 저랑 부딪히니까 이제 힘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성철 씨는 조금 아쉬웠을 거예요. 전혀 아쉽지 않습니다. 네, 어쨌든 저의 본 실력보다 훨씬 능력 있는 여성으로 나온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연혜진 배우님과 신시아 배우님 오늘 영화 보신 소감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소감은 촬영하면서도 모든 배우들이 다 고생하고 계신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저는 이렇게 큰 액션이 없었어서 물론 마지막에 맞는 액션은 있긴 했지만 네, 이렇게 배우님들 진짜 우리 선배님 다치시고 부상도 당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너무너무 고생하셨을 것 같아요. 고생하셨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는데요. 그런 결과물이 이제 영화에 잘 녹아드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기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처음 참여하게 되면서 그래도 우리 영화가 굉장히 힘이 있고 액션도 중요하지만 본질적으로 건드는 그 정서적 교감에 있어서 제가 큰 축을 담당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서 저는 이제 그런 역할을 조금 충실히 잘 이행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작품에 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배님들이 어떻게 찍고 계셨는지 잘 몰랐지만 일단 감독님과 계속 얘기를 통해서 밸런스를 잘 맞추려고 했던 것 같고 그런 노력과 감독님의 디렉팅이 이렇게 고스란히 잘 담긴 것 같아서 너무너무 만족스럽고 선배님들 다 너무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저도 이제 과거의 시간대에서만 계속 연기를 해왔어서 현재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거의 보지를 못했었는데 이렇게 이 전체적인 흐름을 다 보게 되니까 더 신기하기도 했고 뭔가 제가 진짜 커서 뭔가 그렇게 되는 듯한 느낌을 받아서 되게 좋았고요. 그리고 네, 선배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극이 가진 그 힘이 느껴지고 이 극이 가진 메시지들이 잘 녹아들어서 전달된 것 같아서 아주 재밌게 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게 원작이 있는 소설이잖아요. 고경무 작가의 소설로 알고 있는데 이걸 이제 2시간 분량이 좀 넘는 그 영화로 만들면서 달라진 부분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2시간이 넘는 그 상업 영화로 하려고 그러면 뭐 서사나 캐릭터 이런 것들을 좀 다듬었을 테고 그리고 액션을 좀 강조한 느낌이 나는데요. 그래서 좀 중점을 둔 부분, 영화화하면서 이 부분은 꼭 영상으로 좀 보여주고 싶었다. 이런 부분이 있었으면 좀 감독님께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원작 소설은 내면 심리를 만연체로 독특하게 표현한 소설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있는데요. 영화는 또
그 소설 리듬하고는 다른 문법을 취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또 2시간이라는 영화적 제한, 그 물리적 제한이 사실 굉장히 크잖아요. 이야기로는 한 8부작 이야기만큼 저는 트리트먼트 작업을 다 했었고, 영화에 등장하지 않는 투의 과거부터 지금까지 20년을 걸친 과거 이야기를 에피소드로 다 만들어봤고, 그 젊은 조각에서 지금 나이 든 조각까지도 그 40여 년에 걸친 이야기도 에피소드를 다 만들어봤었어요. 강 선생도 여러 종류의 각색을 해봤었고, 여자로도 각색을 해봤었습니다. 그 정도로 소설은 많은 모티브를 확장시킬 수 있는 퍼즐처럼 숨겨진 모티브들이 많이 있었고요. 한 줄만 있어도 저는 그거를 한 에피소드로 정말 확장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에피소드를 이렇게 찾아내는 재미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영화적으로는 소설은 이렇게까지 주인공들이 자주 만나지 않아요, 사실. 그래서 영화는 이 주인공들끼리 훨씬 많이 부딪히고, 또 현재와 과거가 동시간대, 한 시간대에 있는 것처럼 연출하는 비선형적인 플롯 구조를 취했고요. 그래서 소설에서 거의 반 정도를 차지하는 엄청난 분량의 과거 이야기를 현재 이야기 안에서 등장해야 될 이유가 있는 지점에 현실적인 이야기 진행과 함께 보여주는 그런 독특한 연출 방식을 좀 취해봤고, 원작에 더 충실하게 잘 재현하시는 엔딩의 액션 부분인 것 같아요. 그 한때 전설적이었지만 지금은 사실은 태물로 취급받고 있는 조각이라는 주인공이 정말로 한때 전설이었고, 지금 또 여전히 살아 넘치는, 정말 날아다니는 전설적인 자신만의 전투력을 갖고 있구나, 그런 것들이 구현되는 게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30대 젊은 남자와 부딪혀서 경험적인 자신만의 그 무술 실력으로 힘에는 밀리지만 공간을 이용하고 또 지혜를 잘 발휘하는 방식으로, 또 오래 버티는 방식으로 끝내는 승부를 가져가는 그런 지점들을 영화에 잘 구현하고 싶었고, 그것들이 또 단순히 액션으로 사람들에게 이해되기보다는 그 액션이 결국 종국적으로는 그 사람이 어떤 인간인지, 그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지,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되는 방식으로 결국은 수렴되도록 영화적 깔때기랄까요? 마지막 그 메시지의 전착력을 그렇게 찾아갔던 것 같아요. 그 엔딩 크레딧에 나오는 조각이라는 곡, 이제 성철 배우가 불러서 조금 더 여운이 가는 것 같은데, 이제 감독님께서 그것을 이제 성철 배우가 부르게 하신 이유 궁금하고, 그리고 김성철 배우께서는 이제 직접 부르신 소감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신시아 배우님 아까 이제 영화 오랜만이라고 잠깐 인사해 주셨는데, 이제 어쨌든 나면2로 주목받고 좀 오랜만에 영화 선보이시게 된 소감이랑 또 이혜영 배우님의 과거를 좀 담당하시게 된 소감 궁금합니다. 네, 영화 속에 조각을 흠모하는, 오마주하는 노래가 있으면 좋겠다고 촬영 전부터 생각하고 가사를 정말 오랫동안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 버전으로 1년 내내 다듬다가 마지막에 용기를 내서 사실 기성철 배우에게 부탁을 했는데요. 2가 조각에게 바치는 노래가 있다면 어떤 노래일까? 2가 조각의 이름을 부른다면 어떤 느낌일까? 이런 느낌으로 가사를 쓰고 부탁을 해봤고, 영화 속에서 조각의 이미지가 아주 깊게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나눴으면 하는 마음으로 만들어봤어요. 어땠을지가 너무 궁금하긴 하네요. 걱정도 많이 했을 텐데. 우선 가사를 봤을 때는 너무 좋다라고 생각했었고, 저는 음악의 멜로디도 중요하지만 가사를 더 중요시 여기는 사람으로서
감독님이 써주신 그 조각이라는 곡의 가사가 너무 좋았고 근데 부르는 건 사실 굉장히 부담스러웠습니다. 굉장히 부담스럽고 특히나 영화의 엔딩 크레딧에 제 목소리가 울려 퍼지면 저는 그 자리에 못 있거든요, 절대로. 그래서 이게 괜찮을까? 그래서 감독님께서는 근데 그게 있으면 영화에 더 도움이 될 것 같다, 보탬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에 용기를 좀 냈던 것 같고, 그리고 결국에 뭐 어찌됐건 투어가, 저는 그 말이 제일 끌렸던 것 같아요. 투어가 유령이 돼서 하는 노래야. 근데 그 말이 뭔가 너무 좋은데 해서 사실 그 한마디 때문에 했습니다. 이제 네, 저도 그 마녀 2 이후로 오랜만에 이렇게 또 제가 또 좋아하는 윤기동 감독의 작품 참여할 수 있어서 정말 촬영 회차가 많지는 않았지만 매 회차 선물 같은 마음으로 되게 행복하게 촬영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다시 뵙게 돼서 너무 좋고요. 사실 이혜영 선배님은 정말 저한테는 완전 레전드이자 우상 같은 선배님이신데, 제가 그런 선배님이랑 같은 작품에 또 그 어린 시절을 연기할 수 있게 돼서 책임감도 더 들었던 것 같고, 또 굉장히 영광이었고, 폐가 되지 말자는 마음으로 좀 더 저도 촘촘하게 이제 많은 신이 나오진 않지만 그 일도를 쌓아나가려고 많이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저 감독님께는 아까 이거는 만들어질 수 없구나, 불가능하구나, 뭐 이런 프로젝트라고 생각하셨다고 그 주위 사람들 의견이 있다고 하셨는데, 정말 이 영화를 만들고 왜 그 사람들이 좀 힘들었겠구나, 왜 그렇게 생각했겠구나라고 느낀 지점, 정말 만드시면서 힘드셨던 지점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혜영 씨께는 이제 그 극중 대사가 이제 김성철 씨랑 연우진 씨 대사 통해서 좀 나오는 것 같아요. 늙고 쓸모없어지면 버려야 할 폐기물, 이런 내용이 좀 반복되는 것 같은데, 좀 늙고 쓸모없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좀 늙는다는 것에 대해서 좀 원래 어떤 의견을 갖고 계셨고, 이 영화를 통해서 그 의견이 좀 어떻게 다가오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 아시모프가 얘기했었던 그 자기가 이야기를 만들 때 세 가지 항상 단계, 거친 세 가지 단계 얘기가 있었는데, 첫 번째가 주변에서 항상 뭐하라고 이런 영화를 만들려고 해? 이런 이야기를 쓰려고 해? 이런 얘기를 듣고, 두 번째는 그거 써봤자 별 얘기 아니야. 그 마지막 단계가 거봐 내가 좋다 그랬잖아. 이런 단계라고 늘 본인이 거쳤다고 하는데요. 그런 단계를 거치게 될까? 그런 궁금함이 좀 있었습니다. 이게 그냥 드라마였으면 상관이 없는데 60대 노인도 아니죠. 사실 개념적으로 영화 속에서 그 킬러계에서는 노인인 건데요. 할머니 킬러, 이런 맥락이 실제로 소설로는 너무나 자유롭게 60대, 80대, 100살도 다 가능하지만, 영화적으로는 우리가 보고 믿겨야 되는데, 이제 실제 액션이 이제 구현 가능할까, 기술적으로 가능할까, 우리가 관객들도 눈이 많이 높아져서 이제 기본적으로 믿지 못하고 나를 믿게 만들어줘 라는 아주 무서운 자세로 영화를 보게 되는데, 어떻게 가능할까? 상업적으로 성공한 예가 있어? 이렇게 질문했을 때 우리는 그 쉽게 그 레퍼런스를 떠올리지 못하니까,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나 혹은 영화 산업이 지금 위기에 처해서 투자도 좀 어렵고 영화 많이 안 만들어지는 시기인데 이때 하필 이런 영화를 왜 하려고 하는지는 그 질문을 저는 피해갈 수는 없었고, 그래서 이제 훨씬 다른 종류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끝없이 거쳐가면서, 그 시나리오에 보면 이제 버전 넘버가 있는데 제가 136곡인가 이렇게까지 변주를 거쳐서 어느 순간 기적적으로 이제 탄생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나중에, 그러니까 이 영화가 만들어지고 나서는 아마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만들 수 있고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고
그럴 수 있지. 그 탄생은 뭐 자연스럽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한테는 너무 기적 같고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일이 일어난 것이고 그래서 의미도 크고 또 관객분들에게 그렇게 낯설고 새로운 어떤 SOP에 맛있는 음식 하나가 선물로 전달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그 조각이라는 그 인물을 처음에 대했을 때 그녀의 그 능력인 것 같아요. 그 힘, 남들이 전설이라고 부르는 그 힘의 그 원천은 뭘까? 그 수수께끼 같은 그런 힘. 근데 저는 그 늙었다, 폐기물이다 그건 말에 불과하고 그런 거를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통념을 깬 전무후무한 인물인 것 같고요, 조각이. 저도 그런 능력 있는 여성을 떠나서 한 인간으로서의 조각을 보여준다고 생각을 했지 늙은 여자가 라는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스토리도 사실 눈을 뗄 수가 없긴 했는데 그런 인물 간의 관계도를 저는 조금 더 집중해서 봤습니다. 그래서 그 조각과 트루의 사실 애증이라는 관계가 좀 눈에 띄었는데 이 애증과 관련해서 이제 감독님께서 추구하셨던 방향성과 그리고 이혜영 배우님께서 그 이제 김성철 배우님 맡으셨던 이제 트루라는 그런 캐릭터와의 그 애와 증 사이에서 정확히 좀 어디에 가까운지 그 두 배우님께 사실 여쭤보고 싶어 질문을 좀 더 드리게 됐는데 이혜영 배우님께서 좀 느끼시는 그 트루에 대한 그런 캐릭터에 대해서 애에 더 가까운지 증에 더 가까운지 그리고 반대로 김성철 배우님께서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왜냐면 제가 봤을 때 이 연기에 대해서 사실 그 이제 애와 증이 명확히 구분이 되었던 걸로 제가 좀 인식을 해서 그 부분 좀 여쭙고 싶습니다. 아마 그렇게 우리가 익숙한 단어로 다 규정하기 어려운 종류의 감정들을 주고받고 얽혀있는 관계 같아요. 투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자신의 삶을 파괴한 이제 구원자를 갈망하는 인물이고 그때 성장이 멈춰서 이제 친절함을 믿지 않고 또 누군가 깊이 들어가는 것을 회피하는 이제 어떤 종류의 트라우마를 가진 인물로서 지금까지 왔고 자신을 증명하는 방식은 이제 맞설 수 있는 그 전설과 맞설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을 가지는 것이 대등하게 소통할 수 있는 관계라는 강박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거든요. 영화는 투의 그 미스터리를 가지고 조각과 부딪히는 이야기고 조각의 입장에서는 과거의 유산을 아주 무겁게 어깨에 지고 있는데 그 유산을 다 지금 떨쳐내고 자리에서 물러나야 될 것 같은 삶의 위기감 속에 있고 자신이 하는 일 그리고 윤리적으로 옳은 일일까 내가 생명이 있는 따뜻한 어떤 죄가 없는 사람조차 나는 큰 명분을 위해 그 대를 위해 서로 희생하는 게 맞는 걸까 이런 사실 나이가 들어서 찾아온 어떤 틈이죠. 트루가 말하는 그 균열 속에서 그 연민의 감정 속에 갈등하는 인물이고 그 둘의 조합은 사실은 저는 거울을 보는 느낌처럼 연출하려고 했었거든요. 둘은 굉장히 다른 맥락을 갖고 있지만 사실은 비슷한 종류의 어떤 종류의 강박 속에서 새로운 자신의 삶의 방향을 찾으려고 애쓰는 서로를 확인하는 순간 우리가 결국 같은 사람일 수 있겠구나라는 마지막 교감을 하고 그리고 서로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사이가 되니까요. 보이지 않게는 그런 단순한 애증관계를 넘어서는 묘한 아주 비극적인 운명을 닮은 꼴로서
새로운 삶의 이적들을 확인하는 관계로 둘이 합쳐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어서 사실 사랑과 증오 중에 선택하라 하면 못하는데 이거는 그렇게 일차원적으로 접근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접근을 하지도 않았고, 감독님하고 처음 만나서 대본 얘기했을 때 그럼 투어가 조각을 찾기 전 25년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러면서 저희가 막 서로 막 이런저런 설정을 많이 해봤어요. 소설에는 안 나오는 어떤 얘기들 우리 영화에 더 잘 어울릴 것 같고, 근데 그걸 하나씩 적고 저는 상상을 많이 하니까, 상상을 하다 보니까 이 정신은 붕괴되더라고요. 절대 어떤 일차원적인 어떤 감정으로 인해서 동력을 생기는 게 아니라 어떤 목표가 생겨버리는 것 같아요. 난 이 사람 찾겠다라는 어떤 목표. 그래서 찾았을 때 나를 알아보지 못한다는 거에 대한 증오나 혹은 이 사람을 사랑한다라는 감정보다는 그 목표에 지금 도달을 했는데 내 마음은 공허하고 이 채워지지 않는 것을 계속해서 영화 내내 채우려고 하는 것이 투의 캐릭터 라이징이라고 저는 생각했고, 덧붙여서 조각이 투어를 바라보는 그 시선 자체가 언제나 긍정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더 상처를 받고 그런 캐릭터로 설정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조각한테 투는 실수를 남겨둔 거죠. 실수죠. 그 애도 중도 아니었고 자기가 저지른 그 실수를 정리해야 되는 거죠. 그 오랜 세월이 지나서 그래서 끝까지 해결하는. 그래서 가죽으로 맞아주시는 김성철 배우님에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영화에서 다 보이진 않았지만 더 많은 액션씬을 찍었다고 하셨는데 이영 배우님이랑 액션 호흡이 어땠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혜영쌤도 말씀하셨듯이 리허설을 하면 이제 스턴트 해주시는 그 혜경 씨가 오셔서 저희가 합을 맞추고 이런 합으로 갈 겁니다. 그럼 저는 템포를 설정을 해놓고, 근데 선생님의 몸 템포를 저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 슬로우 다운을 하면서 맞췄는데도 감정이 들어가면 템포가 아예 어그러지더라고요. 그래서 감독님하고 또 선생님하고도 얘기했던 거는 이거는 드라마적으로 접근하는 게 맞다. 이건 감정으로 접근하는 게 맞는 것 같다. 이제 어떤 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드라마를 하다 보니 나오는 어떤 몸동작, 그래서 저희가 했던 액션들이 꽤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기술적으로도 완벽하게 해야 되고 감정적으로도 그거 완벽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과정이 물론 쉽지만은 않았지만 그 약간 선생님하고 전우회가 생겼었어요 그때. 그래서 저희가 저는 아직도 제 짧은 연기 인생이지만 기억나는 몇 가지 순간이 있는데, 그 중에 최근에 가장 큰 기억은 선생님 마지막 테이크였던 것 같아요. 맨 마지막 저희가 그 장면을 다 찍고 나서 선생님이 덜썩 앉으시고 감독님이 나오셔서 오열을 하셨어요. 저도 그거 보면서 오열하고 셋이서 막 부둥켜 안고 막, 그래서 되게 신기한 경험이다 이거. 작품을 우리가 아예 다 끝난 것도, 저는 심지어 수중 촬영도 남았었고 아직 갈 길이 좀 있었는데 마치 뭔가 정말 이 영화가 끝나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그 액션들을 하면서 우리가 전후에서 많이 쌓였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감독님이 아까 잠깐 언급하신 게 이제 강 선생님 원래 여자 역할로 쓰시기도 하셨다고 했는데 좀 자세한 이제 캐스팅 비하인드가 궁금하고요. 이제 그래도 기대하시는 이제 관객 수가 있으실 텐데
자세하게 보도록 합니다. 사실 이 강 선생 역할이 없으면 영화 자체가 형성이 안 되죠. 아주 암흑세계 사람들만 나오는 또 다른 종류의 이야기였을 텐데요. 판타지가 되지 않고 그 현실적인 접점을 가지고 있는 뭔가 진짜 있을 것 같은, 혹은 내가 힘들 때 진짜 연락하고 싶은, 그리고 맞을 것 같은 그런 어떤 하드볼드한 세계가 바로 눈앞에 있다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는 강 선생 같은 사람이 너무 필요했고요. 물론 이제 조각이나 투가 거쳐온 정말 폭력적이고 거친, 맨날 죽음을 목전에 두고 늘 그것을 생각하는 사람과는 다른 계열이지만, 강 선생의 내면은 잘 아시다시피 우리의 일상이 고통과 산실과 슬픔이 사실 너무너무 매일매일 우리를 감싸 안고 힘들게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을 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 선생도 겉으로는 소시민적인 일상을 누리고 있지만 사실은 유사가족으로 장모님을 모시고 사는 가족으로 밤마다 일하는 페이라터로 일하고 있고, 그래서 조각과 맞섰을 때 전혀 뒤지지 않는 다른 종류의 슬픈 에너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어야 되고, 그런 캐릭터로 조각이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각이 흔들려야 되고, 그것이 믿겨야 그것이 투를 또 흔들고, 그것이 톱니바퀴처럼 세 개의 삼각형이 굴러가면서 예측치 못했던 서사를 만들어내는 그런 맥락이 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런 면에서 너무 중요했고, 말했듯이 조각과 투가 어떤 세계에 있는지를 목격하지 못하면서 그 세계를 상상하면서 묘한 긴장감을 또 느끼면서, 또 이미 아내의 죽음을 맞닥뜨렸고 그 경험한 내공으로 인해서 또 조각 앞에 전혀 쫄지 않고, 그래서 조각을 더욱더 흔드는 그런 보기 드문 묘한 캐릭터 연기를 잘 해낸 것 같아서 너무 좋고 고마웠고, 그래서 저는 강 선생 캐릭터가 제일 좋아요. 여의사까지 갔었던 거는 사실 이게 처음 끝까지 완전 서울에서 부산까지 추격극도 만들어봤었고, 과거가 하나도 없는 이야기도 만들어봤었고, 또 강 선생이 보건소에서 일하는 사람을 해봤었고, 여자의 사람도 만들어봤었고, 코미디도 만들어봤어요. 잘 읽히지 않겠지만. 그래서 각종 장르와 이야기와 설정들을 갈 수 있는 것까지 다 가보고, 사실 원작의 에센스로 다시 많은 부분이 들어오면서, 물론 여기 원작에 없었던 반전이나 그다음에 추가적인 인물이나 이런 것들이 다시 더 생겨났고, 강 선생을 둘러싼 투어와 조각의 대결도 원작과는 다른 방식으로 전개되는 이야기로 가보게 됐죠. 그나마 지금 만들어져서 이 정도 다행인데, 아마 더 나중에 만들어졌으면 이제 계속 또 바뀌어가지고 강 선생이 좀비였을 수도 있고, 뭐 이제 또 갈 수 있는 데까지 또 많이 가봤겠죠. 이 정도에서 멈춘 건 또 너무 다행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상 관객 수는 한 번도 맞춰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건 우리 여기서 제일 젊은 신시아 배우가 젊은 나를 가르치는 거야. 제일 젊은 배우가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공약도 넣어주시고 해보세요. 네, 많이 봐주시면 너무 좋잖아요, 감독님. 맞죠? 그러면 네, 그래도 300만 이상 봐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왜냐면 진짜 정말 진심과 최선을 다해서 만든 영화니까요. 한 번씩
궁금해해주시고 봐주셔서 300만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소박하네. 우리 그 거룩한 마음의 마동석 배우는 900만 300만이 500만이 되고 500만이 900만이 되고 첫 주에? 화이팅! 네. 그 연우진 배우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두 킬러 사이에서 고생을 정말 많이 하셨고 또 아이랑은 지켜야 할 소중한 존재가 있는 아버지라는 역할을 맡으셨는데 이 작중에서 아버지라는 역할로 연기하신 그런 소감이 궁금합니다. 아, 네. 아버지가 된다라는 거는 늘 진짜 막연한 제 연기 인생의 또 다른 다른 꿈이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 그 시간이 쉽게 온 것 같아요. 제가 뭐 다른 작품에서도 아버지 역할을 맡은 적이 있지만, 이렇게 우리 터가만큼 어떤 그런 가정에 대한 또 가족에 대한 어떤 또 소중함을 가지면서 지켜야 할 것을 가지고 이렇게 그런 마음가짐으로 깊게 참여를 해본 거는 이번 작품이 사실 조금 처음인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정말 좀 가슴이 이렇게 훈훈해지는 어떤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우리 아역 배우와 같이 이렇게 현장에서 부모님과 같이 이렇게 소통하면서 그리고 또 편하게 연기할 수 있게끔 서로 이렇게 친구같이 또 서로 호흡을 맞춰주는 내내 서로 편안한 에너지를 주고받을 수 있게 옆에서 많이 도와주셨거든요. 근데 그런 에너지에 또 아역 배우의 에너지를 딱 받다 보니까 이게 진짜 뭐 당연히 뭐 이렇게 나도 이렇게 연기를 해야겠다라는 생각과 더불어서 나도 빨리 좋은 아빠가 되고 싶다 이런 마음도 솔직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되게 좋은 연기와 또 좋은 가정 속에서 생활을 오래오래 하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해주신 기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네, 그러면 파과 기다리고 계신 관객분들과 잘해주신 기자님들께 마지막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규동 감독님부터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다양한 많은 영화들이 극장에 쏟아져 나와서 너무 반갑고요. 그 모든 영화들의 출산을 너무 응원하고 있고 또 물론 이제 영화 시작할 때는 저희 이혜영과 마동석이 같은 날에 개봉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었는데 다 같이 많은 관객들을 좀 불러모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면 좋겠고요. 범죄도 10호에서 마동석과 김무열도 그 싸움이 끝난 것 같았는데 또 끝나지 않고 같이 만나는 악연을 보니까 그런 게 너무 재밌고 극장의 관객들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좀 줄어들어서 같이 보면 훨씬 즐겁고 재미있는 극장만이 주는 그런 체험들이 어느 때보다 더 풍성한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모두 다 각자의 크고 작은 상실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상실들을 마주하면서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 영화가 작은 혹은 큰 위로와 또 다른 희망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네, 요즘 날이 너무 좋으니까 같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친구들과 극장에 오셔서 저희 영화 파과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이제 감독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극장에 대한 얘기를 좀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우리 영화가 갖고 있는 이런 화려한 액션과 동적인 면모를 또 화려한 사운드와 이러한 것들을 극장에서 봐야 된다는 이유도 있지만 그거 못지않게 우리 모든 배우님들의 어떤 심리적인 변화와 그런 감정 상태를 큰 스크린에서 저도 오늘 선배님이 연기하시는 어떤 그런 얼굴들을 보면서 미미한 표정 변화에 극장에서 꼭 이걸 봐야 된다라는 어떤 깊은 어떤 감명을 좀 받았거든요. 화려한 액션과 볼거리뿐만이 아니라 이런 어떤 정서적인 미묘한 감정의 변화도 꼭 극장에서 관람해 주시면 이 영화를 즐기는데 더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까 잠깐 뭐 어떤 이벤트 때문에 바깥에 나갔다 왔는데 햇빛이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그것들을 포기하고 여기 와주신 기자분들께 우선 너무 감사드리고 이 영화가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이거 영화관에서 봐서 참 다행이다라는 작품들이 가끔 있거든요. 물론 많은 영화들이 그렇겠지만 저희 영화는 아무래도 음악적인 거나 혹은 선생님의 어떤 그런 미묘한, 형이 말한 대로 미묘한 표정 변화들이 스크린 속에서 보여지는 것들이 정말 크게 와닿았다고 저는 믿기 때문에 관객분들께서 파가가 끝나기 전에 많이 찾아와 주시고 또 극장가가 좀 많이 살아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1000만 관객이 안 된 지 1년이 넘었다고 들었는데 뭐 1000만을 떠나서 그냥 극장에 사람들이 꽤 많아진다면 시아씨가 얘기한 대로 400만이 되지 않을까라는 어떤 희망감을 품으면서 관객분들께 파가 많이 응원해 주시고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저희 파과의 매력은 역시 그 영화의 매력적인 캐릭터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캐릭터들이 굉장히 매력적이고 뭐 혼신의 힘을 다했으니 더 할 말은 없습니다. 그냥 우리 영화를 많은 분들이 관심과 사랑으로 봐줬으면 하는 기대입니다. 감사합니다. 장례 정리로 피지컬 위원 진행할 예정이고요. 감독님과 배우분들은 무대 밖에서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지옥에서 보자.